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요. 기둥도 있고요. 벽도 있고 정착물이 된다.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 이건 정착물의 대표주자니까 정착물이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취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정착물이에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토지인데 여기에 벽이 대충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대충 덮어져 있고 여기 차가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세차장 구조물 이곳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그럼 이것은 건축법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건물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럼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공법 이틀에서 좋으시겠어요? 민법보다는 낫잖아. 아닌가? 비슷해요? 그러면 중개사법 이틀에도 여러분들 안 좋아하거든요. 중개사법이 아무리 쉬워도 그렇지. 근데 요즘 이게 다들 겁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나도 사전투표하러 갔다 오긴 갔다 왔지만 이게 분리가 그렇게 잘 돼 있던데. 아, 마스크를 거기서 한번 벗는다. 확인. 맞아, 벗었어. 내리래. 예, 내리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사진하고 대조합니다. 거기서 벗었다 말이야. 근데 그 찰나에 걸렸나? 그러니까 요즘 뭐 진짜 저는 이제 바쁘긴 바쁜데 주말에 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주말에 아주 일하느라고 내 강의 출발일에 이렇게 바쁜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진짜로. 강의 출발일에. 와, 나 정말 환장하겠어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PPT 만드는 것 때문에 더해. 이게. 더군다나 학원별로 이 PPT가 다 같으면 다행인데, 여기 페이지 표시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일이야, 이것도 일입니다. 책이 다 다르니까 또. 이게. 그래갖고, 요즘 하여튼 그래갖고, 주말에 어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던데. 다들 조심하시고, 서로 조심해야 되죠? 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건축법에서 이렇게 건물을 공부하죠.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이게 건물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차장 구조물이 분명히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이게 그래갖고 이제 개공이 이 세차장 건물을, 구조물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검사가 보수 초과다하고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중개사물을 볼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지적했어요. 이게 진짜 중개사물인 건물이 맞느냐.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이게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중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초과에 해당이 된다는 결론이고, 중개를 한 거니까. 이게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중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어디에 섰느냐? 바로 이건 중개사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무죄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대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중개사물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보건데 이것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일단 없다. 나아가 정착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볼트만 몇 개 풀럭거리면 쉽게 해체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는 가는 게 아니죠.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세차장 구조물이었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는데,
건물 관련해서. 그러면 이 건물 관련해서 일단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듣고 교재 정리하죠. 쭉 들으시고 그냥. 이 분양권은 일단 중개상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따라서 이건 중사물이 맞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 입주권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입주권은 이거는 원칙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중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문제를 확실히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이거는 분양권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이건 들어갈 집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이 되면 이건 분양권이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맞다. 라고 했는데 입주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래요. 그럼 이거는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되지 않아서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는 입주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입주권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당첨자들이 다 이제 당첨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이게 한 세대가 반납이 됐어요. 이게. 그럼 반납됐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안 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딱 됐어요. 그러자 이제 요 세대를 이제 반납이 되니까 이거를 분양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 분양하는 쪽에서 중개업소에 쭉 물건을 뿌렸습니다. 손님 붙여라. 그럼 우리가 MGM 줄게. MGM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MGM이라고 그러는데 분양대행업자들이 분양 수수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의 뭐 1%부터 최고 6%까지 가는 데도 있으니까 특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중개업소에 손님 붙이잖아요. 그럼 분양대행업자들이 MGM을 내려줍니다. 이게 분양가의 크게는 6%까지 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근데 6%까지 주는 데는 절대 손님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아주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상가 같은 경우 이제 6%까지 가는 경우를 봤는데, 물론 나한테도 의뢰가 왔죠. 손님 붙여라. 바로 버렸지, 그냥. 이거. 그 손님 붙였다가 그 공실로 계속 놔두면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래갖고 어쨌든, MGM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손님을 쫙 붙였어요. 그래갖고, A 중개업소, B 중개업소, C 중개업소, D 중개업소. 그래갖고 이제 쭉 손님을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추첨을 하게 된 거예요. 추첨을. 그래가지고 A가 소개한 갑 손님이 이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A가 갑에게 또 보수를 받은 거야. 능력 있는 계곡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손님을 붙이면 MGM을 내려주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보수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 계곡은 받은 거지. 이거를 아주 능력 있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은 거죠. 그래서 요즘 손님들이 이거 아는 손님들이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손님 붙이면은 MGM 내려준다는 걸 알아요. 아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소 와가지고 딱 물어봐. 좋은 상가 있느냐? 좋은 오피스텔 투자할 만한 거 있느냐? 물어봐. 물어보고 나서 알았다고 그래. 손님 생각을 해보고 오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분양사무소를 찾아가는 거야. 이 손님이. 그래갖고 분양사무소 갖고 그런다? 이거 중개업소에서 손님 붙이면은 뭐 MGM 3% 준다며. 나 이거 깎아줘. 그럽니다. 내가 직접 왔으니까 깎아달라. 그런다니까 손님이. 못 살겠죠, 덩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손님 상담하고 그냥 갔죠. 그러면 이제 손님 인적사항을 되도록 받아. 전화번호라든가 이걸 받아. 받아가지고 손님 나갔잖아요. 분양사무소 통보해줘. 머리 곱슬곱슬하고 안경 쓰고요. 아주 성질 더럽게 생긴 이런 손님 다녀갔는데 이름이 뭐라더라.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얘기해줘야 돼. 이거 우리 손님이다. 거기 가면은 우리 손님이다. MGM 내려라.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보수를 받은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보수도 무지하게 받은 거지 또 이거를. 그래가지고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긴 사건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이 개공은 보수를 받으면서 그랬겠죠. 이건 분명히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 안 된 거니까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이건 초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자, 이거는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된 거예요. 더군다나 준공도 떨어져 있고 이게 그리고 이게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첨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사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입주권은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된다는 게 나온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그럼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럼 입주권은 시험에 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권 마지막 출제가 24회였어요. 24회 때 뭐라고 냈냐면 옳은 것 골라라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낸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단 맞았다고 해야 되죠. 이거 이의 신청도 안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다 이렇게 답을 썼으니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출제자가 자진해서 정답 없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정답 없음 처리했어요. 모두 정답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불가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맞았다고 해야 틀렸다고 해야 돼요? 맞았다고 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건 바로 태클이지. 분양계약 체결 안 됐더라도 당첨이 되는 순간 되는 경우가 나왔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태클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권 그래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유사한 대토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토권은 또 뭐냐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대토권. 토지로 대신받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토권이 이게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인데 이 마을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요. 이주자단지. 그러면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대토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주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것이 바로 대토권이다. 이거 그러면 중산물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왜 아니라는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이거. 왜 중산물 아닌 것 같아? 어느 택지를 공급받을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맞죠? 입주권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중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대토권의 거래를 소개했다. 이거 중개 아니에요? 중개 아니죠? 중개보수기 지금도 적용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대토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은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 집기 미품에 대한 보상, 영업사원의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든가 그런 이런 거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도록 합니다. 그럼 이건 중산물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금전채권. 금전은 중산물이 아니죠. 그럼 이건 중산물이다? 아니죠. 당연히. 그럼 중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 분양권, 대토권, 그다음에 권리금, 금전채권. 이거 외에는 아예 안 물어봐요. 아예. 우리 과목에서요.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문제가 뭐였냐면 중개대상물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례로 다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건물 관련해서 싹 다 봤습니다. 그러면 68쪽에 대토권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대토권, 중산물 여부 그랬죠? 이건 택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얘기하죠? 중산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기시면 분양권의 중산물 여부라고 나와 있죠? 70쪽에 지금 찾았습니까? 그래서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밑줄 쫙. 이게 뭐다? 분양권이에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밑줄 긋고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밑줄 그어놓고요. 그럼 이건 중개선물이라는 거죠.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또한 찾았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게 중개대상물인 입주권이 된 경우에 이게 중개대상물인 입주권이 중개선물이 되는 경우라고요. 지금 또한서부터가. 또한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이 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천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고 분양 목적물이 현실 동안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사법이 정한 중개사물로 정한 건축물에 중개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그랬죠. 밑줄 쫙 긋고 그게 입주권이라고 딱 끌어서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상당히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분양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권이지만 이거는 중개선물이 되는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 2번 판례는 그야말로 이제 오리지널 입주권인데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이건 중개선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판례 권리금이 나와 있는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서 끊으세요. 이걸 시험에서 이제 끊어서 내거든요. 끊어놓고 거래처 신용, 영업사 노하우 여기서 끊으시고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있지 않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여기서 끊으세요. 이것은 중개대상물을 할 수 없으므로 알아보시겠죠?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러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냐고 따라서 중개보수의 한도형 역시 이런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권리금 거래소가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았더라도 이건 초과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까지.